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인남 시문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빨간봉이 어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단기 저점인지 아닌지.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이 빨간봉 이후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4차 매수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첫 화면 보면 일봉과 월봉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중간에 제가 분명히 빨간 봉이 나와야 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빨간 봉이 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분명히 우리들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4차 매수를 시작할 것이다. 왜? 최근에 거래량 제가 보기에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XRP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대외적인 상황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같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 그렇진 않다. 왜? 월봉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전에 고점이었던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잘 지키고 있다. 이 모습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여기서 불안한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월봉에서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전고점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다? 이 이하로 전고점 이하로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분명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매수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금리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금리 인하 이때 무엇을 참고했느냐 봤더니 최근에 보고서 보니까 민간 지표를 참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방준비제도가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통화정책에 대해 표결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최근 고용보고서나 기타 주요 연방 데이터 없이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더욱 적습니다. 이 점만으로 이번 FOMC에는 대단히 독특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장이 정체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면 정책 결정 환경은 이상적이지 않은 명확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 데이터 없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인디드를 포함한 일부 민간 부문 데이터는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예요. 해석상에 보면은 야,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민간 지표를 참고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민간 지표 믿을 만한 건 아니다. 왜? 자주 변동이 있고 그리고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들이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팔아먹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데이터를 나는 참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0월에 금리 인하 때 민간 데이터를 참고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2월 달에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금리 결정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월 달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 지금 동결이다, 아니다, 금리 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지금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금리 인하로 가지 않고 금리 동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거고, 금리 동결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 뭐 양적 완화라는 이런 부분도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넘겨짚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좀 요동을 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확실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를 정확히 있고 과거의 얘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베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1월 20일 날 목요일 날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앞으로 이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18시간 후입니다. 그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지수, 그 다음에 실업률까지 발표가 됩니다. 물론 9월 달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만 할 겁니다. 왜? 10월 달 정확히 여기에서 우리가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지표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깜깜이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앞서서 봤던 그 민간 고용 지표는 왜 갔다가 왔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민간 고용 지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12월 달에 금리 인하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영상이 어제 영상이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CPI, PPI 지표까지 최근에 민간 지표가 발표된 그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금리 인하 쪽에 베팅했습니까? 금리 동결 쪽에 베팅했습니까? 제가 이거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한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단지 저만의 생각일 뿐이고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번 주에 데이터를 모두 다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어디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까? 바로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여러분 저녁 9시부터 하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한 가지 찝찝한 게 있죠. 뭡니까?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거의 최저점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생활비 불안 잠재우기 총력이다,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커피, 필수재 같은 경우에는 관세 없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인플레이션에 커다랗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커다랗게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추수감사절도 있죠. 여기에는 식탁 물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 이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탁 물가가 막 그 안 좋으면, 너무 높으면 밥 먹다가도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수감사절 이 식탁 물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은 중간선거 전에 2,000달러씩 너희들에게 통장에 꽂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중간선거를 겨냥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적으로 베팅할 것이다. 왜? 중간선거 이 부분을 지금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블랙록이나 JP모건 모두 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도 2번 정도, 상반기에 2번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한 것들이 모두 다 그런 민간 데이터 지표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라고 해서 명확히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하 될 수도 있는데 민간 고용지표 내용을 보고 확인하면 좋겠다. 누가? 연준에서. 그것을 블랙록 보고서에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누구보다 빨리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과연 우리 XRP는 물론이고 코인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의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하락 추세다 이렇게 봤었죠. 자, 지금 보면 똑같습니다.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조만간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작은 양봉의 흐름. 이 작은 양봉의 흐름 다음에 분명히 여기서 단기 저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4차 매수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우리는 뭘 기다렸냐? 이 작은 양봉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3,100원대에 매수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그때는 왜 빼놓고 그 작은 양봉을 기다리느냐? 우리는 확실한 그 시그널을 보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그널 상에서 분명히 나온다고 하면 어떤 흐름이 포착이 된다고 하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4차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조금 더 이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XRP가 정말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 아니, 제로가 될 수 있다.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향후 단기 가격의 흐름은 미국 주요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연준 인하 기대의 변화, 그리고 프랭클린,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등 ETF 출범 초기 자금 유입 여부가 좌우할 전망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대로 기사에 나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경제 지표가 불안정할 경우 위험 회피 흐름이 강화되며 2.1달러 이하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현물 ETF가 첫 주부터 순유출을 보일 경우 2달러 심리 선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실제 암호화폐 옹호 변호사 빌 모건은 XRP 가격이 SEC 대 리플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5년 6월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ETF 출시, 에버노스 투자, 리플의 글로벌 사업 확장 등 수많은 호재가 존재함에도 가격이 제자리인 것은 시장이 구조적 리스크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불안 요소가 지금 이렇게 산재해 있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고 앞쪽에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호재거리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걸, 이 가격대에 머물지 않고 최소한 5자리 숫자까지 갈 거라는 건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우리가 그냥 가지는 겁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ETF 출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모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분명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아니 5자리 숫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단기적인 하락에 여러분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조건적인 희망의 회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XRP 비판 확산 속에서 전문가 프로젝트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다. 성급한 매도는 금물이다.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이 모든 기사 아래쪽에 있는 모든 기사들이 다 그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겁니다. XRP는 단기 변동성에 불구하고 리플의 대규모 투자와 강력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미 있는 토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리플은 금융기관들이 직면한 노후 인프라와 비효율적 결제, 정상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시스템 현대화 과정에서 XRP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리플의 전략적 확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금융 전환 국면에서 XRP의 향후 역할이 주목이 된다. 이것을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XRP, 리플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기적인 하락의 흐름에 여러분 힘들어 하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힘들죠.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작은 흐름에 여러분들 계좌를 보면서 힘들어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다. 하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계좌는 절대 보지 않는 겁니다. 흐름만 보세요. 일봉의 흐름 그리고 주봉과 월봉의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냥 끝날 것 같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끝내세요. 제가 시바인도도 말씀드렸죠. 라이브 방송 때 시바이노 정말 힘들 겁니다. 0.020에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0.013까지 빠졌죠.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바인도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송을 제가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는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 믿음 갖고 계십니까? 5자리 숫자까지 간다는 그 믿음 갖고 계십니까? 5자리 숫자까지 갖고 가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신다고 하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5자리 숫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작은 양봉, 아주 작은 양봉도 괜찮다. 그 작은 양봉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 것이고 그 저점의 시그널이 확인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서 4차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차 매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아래쪽에서 3,100원대에서 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확인은 하고 갑니다.
확인은 하고 가야 됩니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여기가 저점이니까 들어가겠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저의 매매의 철칙입니다. 자, 이제 양봉도 나왔습니다. 이제 확인의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앞으로 18시간 남았죠. 18시간 이후에 발표되는 그 지표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흐름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확인하고 가자고요. 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늦추는 겁니다. 내일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4차 매수의 흐름 여러분 5차, 6차, 7차까지 한다고 했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월 달에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 구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그 4차, 5차, 6차, 7차 매수까지 모두 다 여러분에게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히든코인 말씀드리고 있죠. 이 앞전에 롬바드 33% 올라갔고 이번에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10%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은 아주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제가 팍스경제TV 오전에 방송에 나가죠. 그때 히든코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히든코인 제가 라이브 때 오늘 라이브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히든코인인지 미리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히든코인의 명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 방송에서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다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방송에는 제가 히든코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자, 그 부분까지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함께 히든주 받을 수 있는 링크까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